자, 우리 세법에 납세무자라고 있어요. 이게 납세무자. 납세무자란 어떤 뜻이냐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런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또 어떤 권한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누가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는데, 우리 헌법을 보면요, 세금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자들은 세금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죠,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 국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국세는 내국세하고 관세 이렇게 나뉘거든요. 국세청, 관세청. 그런데 이제 관세와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데,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주로 내국 소비세법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방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어쨌든 헌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이. 돈 필요하다고 막 걷는 게 아니고 법의 요건이 정해지면 걷기 싫어도 걷어야 되고 납세무자에 해당이 되면 내기 싫어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납세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무자에 해당하는 요 자가 누구냐, 그건데요. 첫 번째는 자연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인이죠. 뭐 홍길동 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 그래서 법률 행위가 없어도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자지만, 법인은 법률 행위를 해야 사람으로 인정돼요. 그게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이제 법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우리 이제 법인으로 장사할게요, 그럼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거예요. 문 닫을게요, 그럼 해산 등기 같은 거 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법인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단체라고 있어요. 이게 단체는 뭐냐, 자연인은 아니에요. 뭐 홍길동, 성춘향 이렇게 개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법인 설립 등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종의 모임이죠. 사람이 모여 있어요. 사단이고요. 돈의 모임이에요. 재단이죠. 근데 그들이 등기가 돼 있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에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단체예요. 향후에, 동창회, 뭐 친목단체 모임, 그럼 뭐 무슨 법인 설립 등기를 해요. 모여가지고 회비 걷어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이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납세무를 안 지면 누가 이 법인 설립 등기하고 장사를 합니까? 다 단체로 장사를 하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세법은 단체도 납세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연인,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단체, 자연인은 아닌데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돼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는 방향으로 이쪽이에요. 이쪽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자, 첫 번째, 얘를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은요, 번 거를 소득이라 그래요.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팔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이제 소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개인이에요. 자연인, 개인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의 이름이 소득세입니다. 법인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데죠. 이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세금의 이름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 근데 대한민국의 단체세는 따로 없어요. 그러면 단체로 해서 장사해야지. 그러면 세금의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체세는 없지만 단체는 이렇게 개인에 가까우면 소득세 납세무자로 끌고 가고요. 이렇게 법인에 가까우면 법인세 납세무자로 끌고 가요. 아,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두 번째요. 자, 이번엔 이렇게 무상 이전이에요. 자, 무상이라는 건 유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공짜로 주셨다. 돈 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무상 이전, 그렇게 얘기하면 부의 무상 이전이죠. 자, 요때 우리가 개인이에요.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의 이름이 상속세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시면서 물려주시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이 반대로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일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또는 형제지간에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인이에요. 여기는 소득으로 봐요. 공짜로 받은 걸.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주주 홍길동으로부터 땅을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 납세무자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법인세 납세무자입니다. 그게 법인세예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관세사 1차 시험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법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벌었어요. 소득세.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세.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 그 다음에 개인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면 상속세, 살아계시면서 주시면 증여세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재산이 늘어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아파트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재산 가치로, 금액으로,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뭐 3억짜리, 뭐 2억짜리 이렇게.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만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그 자산 공짜로 생기는 것도 소득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월급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데 어떻게 돈 쓰는 건 매일같이 커피 한 잔 먹고 점심 사 먹고 하면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비예요. 그러면 돈이, 재산이 줄게 되겠죠. 그런데 세금 내고 쓰라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돈 쓴다고 세금 내라는 거죠. 이게 그걸 우리가 소비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득에다 세금 때린다. 소득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 재산 뭐 이런 땅 재산에다 세금을 때린다 해서 우리가 재산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소비를 해요. 그럼 이제 소비를 할 때 우리 지금 법체계에서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는 특정 소비세요. 그러니까 특정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요. 야, 요런 거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 낼 거야. 부담시킬 거야. 요거 이렇게 열거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특정 소비세가요. 첫 번째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개별적인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과세 대상이 열거돼 있어요. 제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 주로 때리는 거다 해서 얘를 특별 소비세라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통돌이 세탁기를 지금 특별 부자들이 쓰는 거라고 때리고 브라운관 TV, 지금처럼 LCD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명칭을 바꿔요. 개별 소비세로. 그래놓고 고가 사치품에다가 과세하는 건 아직도 둡니다. 뭐 고급 가방이라든지 고급 시계라든지 여전히 두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요. 이제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 매연을,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그렇죠? 그럼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면 네가 세금 내. 수익자 부담이죠. 그런 이제 교정 역할도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몇 개 열고 해놓고 과세하는, 즉 고가 사치품에 때리고 또는 불건전한 소비에 때리고 또 하나는 아까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몇 가지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고요. 자, 두 번째요. 주세입니다. 예, 술주자예요. 주세입니다. 요새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경쟁 치열하고 이게 또 빠듯하고 경제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이제 술 한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주세가요. 소주, 맥주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세가 현재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소주하고 맥주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72%예요. 이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하이트라 할까요? 뭐 특정 강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냥 만약에 2천 공장에서 500원짜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500원짜리가 2천 공장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그럼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이게 근데 세율이 72%입니다. 얘는 이제 다양해요. 얘는 72%예요. 그러면 500원에 72%면 얼마냐면 자, 250, 1 올라가죠? 57에 35, 1 올라간 거 있으니까 360원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세 30% 교육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어요. 뭐 이게 자원, 통일돼야 이북 애들 우리가 뭐 석탄이고 뭐고,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인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경쟁력은 우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뻑 하면 뭐 교육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세금이 정해져요. 100원. 그러면 거기에 30% 이렇게 딱 교육세로 걷어가요. 이런 걸 우리가 서택스라 그래요. 뭔가 독립된 세금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 금액을 뭐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뭐 기생하는 거죠. 거머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떼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서택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주세 30% 교육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360원이 주세였는데 360원에 30% 하면 108원이에요. 368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500원짜리가 360원이 붙죠? 860원이에요. 거기에 108원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68원이 됩니다. 그걸 소비자가 돈을 내고 드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소주하고 맥주 값은 몇 푼 안 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 먹는 돈은 엄청나구나. 네, 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텍스라 그래요. SIN 있죠? 죄악세랍니다. 술, 담배 이게 왜 죄인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사고 피리는 주사가 죄지 술이 뭐가 죄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쨌든 건강에도 조금 뭐 안 좋을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때리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2% 일반적으로 주세가 72%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주 맥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거죠. 자, 그렇구나. 그 다음에요. 교통에너지 환경세입니다.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요. 말 그대로요. 교통, 에너지 환경과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 이런 거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 가면 기름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특정 소비세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일반 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세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얘는 열거돼 있어요. 몇 개 안 되게. 얘는 뭐 술이니까 대한민국 술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이제 우리가 휘발유 같은 거니까 정말 제한적으로 특정한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근데 얘는 전반적으로 다 때리는 거야. 전반적인 소비에 다 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다 때려 일단 소비하면. 그래? 근데 진짜 요 몇 개는 빼줄게. 이런 방식 얘는 요것만 때려 이런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세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요. 세율이 10%예요. 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10%입니다. 그러니까 뭘 소비하려면 10%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제가 1,000원짜리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비세로. 근데 그 이름이 일반 소비세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로. 근데 이 부가가치세 이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체계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나라 소비세는요. 과세 순서가 있어요. 그 과세 순서가 얘가 1순위예요. 얘를 먼저 때려. 근데 얘를 때리는데 부가가치세는 안 때리냐? 아니에요. 얘를 때리고 거기다가 다시 부가세를 때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다시요. 아까 우리 술 500원짜리 튀어나가면 주세가 얼마였어요? 360원. 그죠? 72%. 그 다음에 교육세가 30%. 그렇죠? 108원. 지금 계산 못 하셔도 돼요. 968원이죠? 거기에 부가세를 때립니다. 뭐야, 1,000원이 넘어가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10%만 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과세되면 거기 얘네들 그 가격 세금까지 얘 과표에 잡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소비되는 우리가 부과되는 소비세,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이게 최후에 과세되는 소비세예요. 최후에 과세되는 소비세. 근데 뭐 이거 참고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잖아요 지금 세금이 술에. 근데 거기에 이제 건강지능 부담금을 일부 부담시키겠다 해가지고 또 잠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뭔데 어쨌든 지금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최후에 과세되는 소비세라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국내에서 지금 일어난 소비죠. 그러면 물 건너오는 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해외에서. 저도 꿈이에요. 벤츠 타고 싶습니다. 뭐 여자분들은 뭐 아닌 분도 많이 계시겠죠. 샤넬백,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물 건너오잖아요. 물 건너오면 때리는 세금이 있어요. 관세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소비세가요. 과세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얘기했죠. 물 건너오면 얘가 2번, 얘가 3번이래요. 관세가 1순위입니다. 이제 0이라 할까요? 0순위예요. 관세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제가 벤츠를 한 대 사볼게요. 또 안타깝게 대한민국 브랜드가 아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차가 1억 원짜리를 해보죠. 자, 1억 원이에요. 근데 관세가 원래 10%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 10%로 할게요. 그러면 1억 1,000. 그죠? 그런데 원래 이제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율이 5%인데 그럼 계산이 불편하니까 개별 소비세도 1,0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차값 1억, 그러니까 관세 과세 가격이라 하는데 1억 1,000이죠? 여기 1,000이 얹어지면 얼마예요? 1억 2천. 그게 부가세 과표입니다. 그러면 1,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3,200이 되는 거예요. 차값이. 물론 여기에도 이제 서텍스가 붙는데 그런 건 좀 생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세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요. 관세사 시험 1차 보실 때 이게 다 밑거름 베이스가 돼가지고 거기에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세, 그 다음에 특정소비세, 일반소비세다.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 관세사 1차 시험에 지금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계올림픽이 몇 종목인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요. 동계올림픽이 몇 종목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종류를 얘기할 때 목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세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 몇 종류야? 세목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이게 다 세목이에요. 그럼 땅의 종류는 뭐야? 그건 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지자 써서. 이게. 그런데 얘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얘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박수 치셔야 돼요. 이 법인세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관세사 1차 시험에 법인세가 없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게. 자,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입구 쪽은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구나. 그런데 최소한 세금을 공부하는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와요. 이제 요거예요. 그죠? 뭐 관세법은 뭐 엄청 중요하시게 공부하시겠죠. 저하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근데 우리 내국 소비세요. 내국 소비세가 이제 얘, 그리고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가. 근데 40문제입니다. 몇 문제인지 알아야죠. 안타깝습니다. 오지선다예요. 사지선다하고 오지선다는 좀 달라요. 찍으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 확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가 3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75% 정도 되는 거죠. 4분의 3이니까. 자, 부가가요. 여기다 할게요. 한 30문제. 그쵸? 그리고요. 5문제. 35문제네요. 합치면. 그리고 얘가 5문제. 요것도 시험범위 아니네요. 근데 제가 이쪽은 왜 요거까지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공부하실 때 얘가 부가세 과표에 잡힌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베이스 깔아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일단 지울게요.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자, 요렇게 40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순서로 지금 수업을 진행할 거냐?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얘가 1순위예요.
자, 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요.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 할애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요. 일로 와요. 2순입니다. 개별 수업쌤. 근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부가가치세. 어떤 수업보다도 자세히. 그리고 개별 소비세도 굉장히 자세히 드릴 겁니다. 이게 물론 수업만 듣고도 바로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3순위를 주세.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계획 수립하실 때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자, 부가,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뭐 이제 교재는 뭐 이렇게 제가 쓴 걸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거는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요. 이 교재에다가 객관식 문제를 일부러 안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루 수업을 해요. 하루 이제 수업을 우리가 이제 하면 한 3강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다 해서 일종의 복습 테스트를 제가 파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풀어 보시고 제가 이건 학원 쪽에 요청할게요. 혹시 이제 출력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문제만이라도 따로 우리 이제 학원 쪽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제본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공부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게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저는 데일리 테스트 이런 복수 테스트 드릴 때 기출 문제보다는 예상 문제를 많이 드립니다. 아니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최고 몇 년치건. 이론 끝나고 또 문제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세팅하시면 어떻게 모아놓으시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이렇게 그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복습 테스트로 들여가지고 다시 기출 수업 때 반복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기출된 문제보다는 예상 문제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기출은 따로 모아놓고 한꺼번에 우리가 학습하는.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쉽습니다. 기출 문제는요. 근데 생각보다 복습 테스트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은 좀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복습 테스트. 그리고요, 뭐 우리가 이론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도 있겠지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학원을 통해서 이제 공지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